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님님이 차린 음식이 성의 없다고 난리치던 남편과 편들던 시모를 한 번에 응징해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식모 노릇을 하고 살았나 봐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나 봅니다. 해오던 식모 노릇을 그만둔 것뿐인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괴로울 거예요. 본인들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겠지만요. 시댁은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평소에 시부모님께서 뭐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장봐서 요리해서 시부모님께 대접했습니다. 저희 집에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도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힘드니까 짜증이 날 때도 많았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나름 요리를 잘해요. 제가 한 요리를 남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요리하는 것 자체도 즐거워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때에 제가 한 요리를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저도 기분 좋아요. 시아버지께서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신데 외식을 싫어하시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외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불평을 하실 정도로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제가 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찬을 해서 시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는 김에 좀 많이 해서 신혼에도 가져가라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살림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음식 솜씨도 별로입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아버님이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다 하시더군요. 토요일 점심에 드시러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장을 받아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장에 와사비도 준비했고 겉절이와 익은 김치, 익은 깍두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마늘과 생양파, 풋고추, 쌈장과 고추장, 마늘장아찌, 오이장아찌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까지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요. 아직 음식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고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은 평소처럼 좀 더 놀다 가셨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 가자마자 남편이랑 대판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제가 음식을 차리는 식탁을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싸울 때 남편 하는 말이 어떻게 반찬이 김치 종류만 있냐고, 그건 제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식당 가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안 먹어봤냐고 했죠. 도가니탕 파는 식당 상차림과 다른 것 없이 차렸고 오히려 김치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도가니탕을 했다고 그렇게 김치 종류만 놓느냐, 파전이나 불고기, 나물 종류도 몇 가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우겨대니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상차림한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하고 나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김치 종류도 더 많이 놓았는데 남편 말대로 이게 성의 없게 차린 것이냐, 시댁 식구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냐 했더니 저희 언니는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도가니탕을 먹는데 무슨 파전이랑 불고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한마디에 그렇게 집에서 식당 음식을 차려주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고마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불만을 갖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제 마음을 언니가 딱 정리해 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렇다고 처가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거나 처가 식구들을 만나면 살갑게 굴거나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처가의 기본적인 도리만 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생신이나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전에 제가 남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함께 챙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시댁 식구들에게 알아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 날 낮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때는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까 하시더라고요. 어제 드신 음식은 괜찮으셨냐고 여쭤봤는데 시어머니는 맛있게 잘 드셨다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고 도가니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겉절이도 맛있게 잘 했다고 칭찬하셨고요.
통화 중에 시어머니께 남편과 싸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남편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반찬으로 김치만 있어서 좀 그렇기는 했대요. 그리고는 남편이 말한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도가니탕을 했다지만 어떻게 반찬이 김치 종류만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퇴근하고 저녁 때 남편과 다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식구들한테 창피했다더군요. 제가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음식도 잘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제 반찬이 김치 종류만 있었던 것은 너무했던 것이고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돌림노래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도가니탕 시켜서 먹으면 똑같다고 했더니 그건 식당에서 먹을 때 얘기고 집에서 먹는 것이랑 어떻게 같냐고 하더군요. 불고기나 파전 정도는 있어야 했고 나물 종류도 있어야 했다는 똑같은 말. 제가 시댁에 잘하고 음식 대접도 잘 해왔지만 어제는 김치 종류만 놓은 것이 사실이라 하는데 대화는 사람과 해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또 대판 싸웠어요. 결혼이 처음으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싸우다 결국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더군요. 저는 물어보나 마나라고 했고요. 결국 남편은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다가 차키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시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아보니 남편이 집을 나갔으면 찾아야지 어제 뭐하고 있었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찾았고 시댁에 가서 잤을 것이 뻔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저녁에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신우와 신우 남편도 와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와서 다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반찬을 김치 종류만 놓은 것이 성의 없는 것이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죠. 신우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나 있었냐 말해주더라고요. 신우 말이 아빠 까다로운 입맛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신우에게 고마웠어요. 어쩌면 신우처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이상한 말만 하니까 당연한 말을 하는 신우가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별말하지 않고 왔어요. 얘기를 해봐야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신우와 신우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니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할래? 전에 했던 그게 맛있었다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쁘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며칠 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나가서 외식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식해서 시댁 식구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늘 하던 음식을 안 한다고 하니 놀라셨겠죠. 어디 아파서 그러냐 물으시길래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음식해서 먹으면 되지 뭘 나가서 먹냐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음식하는 거 안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물으시길래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고 치우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잔치상 차리는 며느리도 없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는 쉬고 싶고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또 바쁘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퇴근 후에 저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지 시어머니 생신에 음식을 왜 못한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죠. 이유를 묻길래 고생하고 욕먹느니 안 하고 욕 안 먹으려 한다 했습니다. 욕을 하긴 누가 하냐는 남편에게 도가니탕에 김치 종류만 반찬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당신과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얘기해보니까 해주고 욕먹느니 하지 말고 욕먹지 말라 하길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내가 음식을 해서 시댁 식구들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더군요. 왜? 시어머니 생신상 안 차린다고 이혼이라도 하게?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마음 다 안다고 다시는 우리 식구들한테 음식해주지 말라더라고요.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자기도 며느리라서 언니 마음 잘 안다고 하더니 시어머니 생신 때는 자기가 아는 갈비집을 예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은 갈빗집에서 했어요. 신우가 예약한 집이 고기도 괜찮고 음식도 잘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먹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맛있냐고 묻길래 내가 음식을 자주 했어서 그런가? 남이 한 음식 맛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주었어요. 이제 무슨 날이면 언니 고생시키지 말고 이렇게 외식하자고요. 시어머니는 너네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이러시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음 풀라고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해먹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힘도 들고 고생하고 욕먹는 멍청한 짓은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음식을 차린다는 얘기는 아니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앞으로 내가 할 만큼만 할 것이니 그것도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남편과 좀 서먹하게 지냈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음식해주는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제 결심에는 변함없고요. 제가 고생해서 음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불평에 구박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음식 먹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계속 고마워하고 계속 갚으려 합니다. 단호하게 잘하셨습니다. 신혼부부라도 정상이라 다행이네요.